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 50대 여인의 이야기. 당신은 혼자 앉아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시나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대 중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 습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정미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유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웃지 않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미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였습니다. 책장 사이를 걷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찾다.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펼쳐보니 명상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정미는 명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책을 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말했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는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뭘 하지? 책에서 읽은 대로 호흡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잡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엔 뭐 먹지? 아까 전화 받았어야 했나? 무릎이 좀 아픈데.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을 때 정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다음 날도 또 앉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그녀를 다시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매일 아침 10분씩 앉았습니다. 여전히 잡념은 많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감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배가 천천히 내려가는 움직임. 너무나 당연해서 평생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는 조금 가벼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이 느껴졌습니다. 김치 하나를 씹어도 아삭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명상의 효과인가? 정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주, 3주, 한 달. 어느새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미는 명상을 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 너도 그 일부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명상이 끝나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기가 아쉬웠습니다. 명상은 정미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멈춰 섰습니다. 따뜻함이 얼굴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마당에 핀 들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예쁘네.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장을 볼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엔 빨리 사서 집에 가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때론 힘들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동네 할머니와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미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정미는 자신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건가?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정하게 정미를 지켜주었습니다. 예전의 정미는 자신에게 늘 가혹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그런 생각들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실수를 해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명상은 정미의 관계도 바꿔놓았습니다. 떨어져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언제 오려고 그래? 엄마 혼자 사는 거 생각도 안 하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아, 잘 지내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몸 잘 챙겨.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좋아졌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통화를 끊고 나서 정미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네.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죽을 끓여 갖다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매일 아침 여전히 10분을 앉았습니다. 이제는 20분, 때론 30분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소리를, 여름에는 매미가 우는 소리를,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겨울에는 눈이 쌓이는 고요를,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기쁜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미는 명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독립된 한 사람, 고유한 영혼.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소중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의미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신을 잃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미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골집에서 혼자 살았고 하루하루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이제는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했습니다.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점심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했습니다. 이 음식이 내 몸이 되는구나. 고마운 일이야. 저녁이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이 매번 새로웠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겠지. 그럼 나도 또 하루를 시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평온했습니다. 정미는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명상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3명이었습니다. 명상이 뭐예요? 그런 거에서 뭐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명상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됐어요. 잡념만 가득했고 10분이 너무 길었죠.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한 명씩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앉아서 조용히 호흡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뭔가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작은 변화였지만 소중했습니다. 정미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어서. 명상을 2년째 하던 어느 날 정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는 고요 속에 있다는 걸.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사람들의 말,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두가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였습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모두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깥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 정민은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조용히 앉는 시간, 그것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진짜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걸. 그래서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안내자였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 미안한 사람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예전 같았으면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자책하고 또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렇게 생각하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분도 이해하실 거라는 걸.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낮이 밤이 되듯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언젠가 끝날 삶이기에 지금이 귀한 겁니다. 정민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후회 없이 충만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습니다. 정민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뭐가 감사하지?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찾다 보니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 할머니가 웃어주셨다. 저녁밥이 맛있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감사일기가 쌓여갔습니다. 가끔 과거의 일기를 펼쳐보았습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읽다 보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감사할 일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기적 같은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을 뿐. 이제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혼자 사는 것이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민은 고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점점 자신이 선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3년째 되던 봄, 정민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꽃잎들, 아름다웠습니다. 저 꽃들도 곧 사라지겠지.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이 순간도 곧 추억이 되겠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의 감촉, 꽃향기, 새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지금을 느끼는 것이라는 걸.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0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큰 결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앉는 것, 그것만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걸, 작고 일관된 실천이라는 걸. 매일 쌓이는 10분이 1년이 되면 60시간이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과 만났습니다.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0분이 날 바꿨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걸 하려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단 매일 하세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민은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울 보기가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야. 웃으며 살았다는 증거야.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이렇게 건강한 것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 젊음이 아름답듯
나이 듦도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각의 계절이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고 있듯이 인생의 계절도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뜨거움, 가을의 깊이, 겨울의 고요 모두 소중합니다. 정민은 지금 인생의 가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정민은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한때 길을 잃었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지.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가 날 다시 찾게 해줬단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습관인데요?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숨을 느끼는 거야.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민은 웃었습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언젠가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조용히 앉아서 숨을 느껴봐. 그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함께 앉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정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정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앉습니다. 어떤 날은 평화롭습니다. 어떤 날은 잡념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앉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이란 게 있을까요? 삶이 계속되는 한 이 여정도 계속될 겁니다. 매일 새로운 날, 매일 새로운 나, 그렇게 변하고 또 변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민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와도 괜찮습니다. 자신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고요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는 그 고요함, 그것이 정미의 닻입니다.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진짜 집은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어디를 가든 자신과 함께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자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민은 이제 집에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집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바로 안으로 깊이, 자신의 중심으로. 그곳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소리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그 목소리는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듣지 못했을 뿐.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이 너무 바빠서. 하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미를 이끌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목소리를 따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이니까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자신. 정미는 그 목소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활동하고 쉬듯이, 주고 받듯이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정미는 그 리듬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듯이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맡겨야 합니다. 정민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나무와 바람과 하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모두 하나라는 느낌.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두 이어져 있다는 걸. 내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내어준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돼지가 키워준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은 누군가의 노동이 만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나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줘야겠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니 삶이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 바로 지금. 정민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생각,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물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거품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걸을 때도 그냥 걷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삶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정민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했습니다. 여전히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괜찮아, 화날 수도 있지.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자 감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나누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경청, 함께하는 시간, 작은 친절,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힘들어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힘들어하면 잠깐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잠깐 쉬고 오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정민은 마음을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잡초도 자라고 꽃도 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키우느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와 같습니다. 그냥 두면 무성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뽑아내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감사, 사랑, 기쁨, 평화, 그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은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잡초를 확인하고 꽃에 물을 주고 정돈하는 시간, 그렇게 하루하루 가꾸다 보니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정미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작은 습관, 작은 실천이면 충분하다는 것, 매일 10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아니면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서 단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세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잡념이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실 겁니다. 아, 뭔가 달라지고 있어.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정미가 그랬던 것처럼 고요 속에서 자신을 찾으세요. 작은 습관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와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